안녕하십니까? 생활 밀착형 뉴스 지향적 투자라는 바른 시현아입니다. 네, 중국 대홍수와 관련돼서 이제 1편 영상을 만들었고, 이번에 이제 2편 영상으로 그와 관련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들, 관련 업종들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. 다시 한번 1편을 만약 안 보신 분이 있으면 그걸 보고 오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중국 대홍수의 예상 시나리오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제 돼지 열병 같은 것이 좀 증가할 수가 있고, 이제 수해 복구를 위해서 이제 굴삭기 판매나 교체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. 왜냐하면 어떤 토사나 이런 그 매립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, 이런 복구를 하기 위해서 다 이제 그 포크레인을 통해서 이제 그런 토사나 이런 것들을 다 긁어내야 되는 상황들이 올 거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쓰일 거고, 또 그렇게 긁어내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나왔던 쓰레기들을 다시 이제 폐기물 업체로 보내야 되겠죠. 이제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정리를 하기 위해서. 그래서 폐기물 업체도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, 중국 내 폐기물 업체죠. 그런 부분하고 이제 전염병이 이제 증가를 할 거라고 얘기를 제가 했는데요. 이것도 이제 홍수가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 이재민들이 좀 이제 그 위생 시설이나 이런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또 전염병이나 이런 것이 올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.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이 편으로 영상을 만든 거는 수해 복구, 굴삭기 판매 교체 증가, 바로 이번에 관련된 이제 영상인데요. 그래서 이제 제가 굴삭기 쪽 관련된 이제 정보를 좀 찾아보기로 했고요. 분명히 이제 중국 쪽으로 이제 굴삭기에 대한 수요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증가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요.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라는 회사에서 이제 이 이제 굴삭기를 이제 만들고 있죠. 두산이라고 되어 있는 제품인데 여기 보시면은 1월하고 2월달, 올해 2020년 1월하고 2월은 작년 대비해서 매출이 많이 안 좋다라고 지금 나오고, 3월이 그나마 조금 이제 개선이 좀 됐다라는 것이 있고요. 그러니까 1분기가 좋지 않았다는 얘기고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중국 내 로컬 업체들이 오히려 이제 중국 내 그 굴삭기 매출이 좋고, 이런 외자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뭐 캐터필러나 두산 인프라코어, 뭐 현대기계건설 이런 데는 이제 마켓 쉐어가, 시장 점유율이 조금 이제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해요. 왜냐하면 중국에 있는 로컬 제품들에 비해서 이제 가격 경쟁에서 밀리는 거죠. 중국이 워낙 이제 공산품 이런 거 좀 싸게 만드니까요. 그래서 이제 이 굴삭기도 중국계 좀 싸니까 이제 시장 점유율에서 좀 밀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분기죠. 1분기 때는 이 굴삭기 업체가 그렇게 좋은 그 정보들은 많이 없었고요. 그렇게 보시면 되고, 또 대신증권에서 나온 이제 현대기계건설, 이제 코로나 때문에 확실히 코로나가 있으니까 이제 다 정지가 되겠죠. 공사도 못 하게 되고, 사람들이 이제 일하시는 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확진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멈추는 것들이 많이 생기겠죠. 그래서 보시면은, 그래서 이제 1분기 때는 확실히 안 좋다라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, 뭐 중국 내 뭐 굴삭기 실적이 이렇게 하락을 했다, 이렇게 1분기 안 좋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.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체크해야 될 점이, 코로나 이런 것 좀 안 좋았다가 이제 중국의 지금 대홍수로 인해서 엄청나게 수해 복구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굴삭기가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. 그런 거 다 이제 토사나 이런 거로 다 긁어내고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,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새롭게 또 나온 증권사 리포트인데요. 하이투자 증권에서,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1분기는 굉장히 안 좋았다 그랬죠. 1, 2, 3월까지. 근데 1, 2, 3, 4, 5월 달까지의 이제 매출 비교인데, 연도별로 1, 2, 3, 4, 5월 달의 매출 비교를 해봤더니, 오히려 그러니까 1분기 때 아까 분명히 봤지만 1, 2, 3, 1, 2월은 분명히 보면은 작년 대비해서 안 좋았는데, 그러니까 3, 4, 5월이 굉장히 매출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 작년도 2019년도에 이 굴삭기 중국으로 굴삭기가 판매되는 그 개수가 작년 대비해서 훨씬 더 늘었다는 거죠. 작년 대비해서 훨씬 더 늘었다는 이 지표를 보시면 26만 대까지 지금 됐다라는 거거든요. 작년에 한 20만 한 9천 대였는데 올해는 한 26만 대까지 이제 5월 달까지 판매량이죠. 오히려 더 늘어났다는 거고, 지금 이게 1월에서 5월 달까지예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평년 대비해서는 그게 코로나 이런 게 빨리 끝나서 중국이 방역도 잘 했죠. 그래서 이 굴삭기 수요가 다시 이제 증가를 한 건데,
문제는 지금 이제 특수라고 해야 될까요? 특수 같은 게 생긴 거죠. 이제 중국에서 그런 홍수나 이런 것들이 생겼기 때문에.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뭐 2분기도 더 좋고 3분기 때가 아마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3분기 이제 3분기가 7, 8, 9거든요. 예, 지금 이제 홍수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굴삭기가 더 많이 아마 이제 수요가 아마 필요할 것 같아서 아마 3분기에 이런 굴삭기 판매량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이제 PMI 이제 구매자 지수죠. 예. 이 PMI 지수랑 이제 중국 굴삭기 시장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 보통 이제 PMI 지수가 이제 50% 정도를 넘어가면은 이제 경기가 이제 회복이 된다라고 하고 50%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경기가 이제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. 이거는 뭐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. 국가별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.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중국의 이 PMI 지수가 전체적으로 이제 크게 보면은 50%가 안 될 때 있죠. 예, 요런 데나 뭐 요런 데들. 예, 그럴 때는 이 중국 내 굴삭기 판매량이 오히려 그 더 많이 하락을 하는 거죠. 예. 퍼센테이지가 이 PMI 지수보다도 더 큰 폭의 하락을 하고, 그리고 PMI 지수가 50% 이상으로 경기가 이제 회복하는 시기, 그러니까 뭐 시장이 좋고 건설 경기도 굉장히 좋다는 뜻이겠죠. 그랬을 때는 PMI 지수가 이제 50% 넘어갔을 때는 굴삭기 시장이 다시 이제 성장을 한다는 거죠. 예. 그리고 이게 레버리지 효과가 있어서 더 크게 하락을 했다가 더 크게 상승을 한다는 거죠. 예. 그래서 이 굴삭기 시장을 좀 볼 때는 이 중국 시장 굉장히 또 크고 중국 내 이제 PMI 지수를 좀 보면서 좀 이제 수요를 좀 예측을 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면 되고요. 올해 이제 들어서 2000년도 넘어가지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다가 다시 이제 중국이 좀 방역을 잘 하고 그래서 이제 이 회복을 좀 한 거죠. 그러다가 이제 다시 PMI 지수는 이제 소비 지수는 다시 이제 안 좋아지는 건데, 문제는 이제 지금은 홍수 사건 때문에 이게 다시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. 이거는 굉장히 좀 저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중국 내 굴삭기 총 판매량을 보면은 중국이 약간 뭐 이렇게 뭐 국가가 뭐 사회주의여서 그런 건지 뭐 아니면 뭐 이쪽 건설기계 쪽 기계 건설 쪽 이제 업계가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연초에 이게 이제 이 초록색이 이게 굴삭기 판매량이거든요. 그러니까 보통 연초에 주문을 많이 했다가 연말까지 이제 주문을 잘 안 하다가 다시 연초에 주문을 많이 했다가 이렇게 되거든요. 연말에 또 주문 안 하다가 연초에 주문 많이 했다가 연말에 주문 안 하고, 그게 이제 계속 그렇게 되고, 그러면서도 이 폭이 점점 성장을 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굴삭기 판매량은 점점 이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고, 이제 2000년도도 이렇게 초반에 지금 이제 늘어났다가 원래는 이제 계속 줄어들겠죠. 이제 뭐 한 2분기 이후부터 2, 3, 4분기 때 이제 쭉 이제 줄어들어야 되는데, 이 그래프가 이제 평년처럼 내려와서 이제 만만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올해는 3분기 이후로 해서 한 번 더 이렇게 크게 올라갈 것 같아요. 예. 왜냐하면 지금 중국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홍수 사태 때문에 이제 복구를 위해서 빨리 이제 이 굴삭기가 투입이 많이 돼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게 한 번 더 아마 올라가서 어떻게 보면 다른 해에는 딱 한 1분기나 이때 한번 이렇게 큰 매출이 났다고 하면은 그런 매출이 올해 1분기에 이미 났었고 이제 2, 3, 4분 이제 3분기 때도 한번 크게 또 나올 수 있다. 그러니까 두 번을 크게 이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해가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굴삭기 쪽은요. 그리고 중국 내에 이렇게 굴삭기가 계속 이제 판매가 될수록 이제 굴삭기의 이제 수량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제 교체 수요도 늘어나는 거죠. 이제 어떻게 되면 좀 장비가 노화되거나 이런 것들이 교체를 해야 되니까요. 그런 숫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, 지금 보면 제가 보면 이게 1000대니까 한 14만 대 뭐 이 정도 아마 될 것 같아요. 그 정도 아마 숫자가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관심 갖게 된 거는 이제 건설 기계 쪽을 본 거죠. 건설 기계 쪽에서도 이제 굴삭기와 관련된 업체들을 좀 찾아보려고 했고, 이거를 제가 전에도 영상에도 알려드렸지만 이런 관련된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어떤 이게 뉴스를 보고서 이제 중국의 저런 이제 그런 자연재해 때문에 이제 굴삭기 업체가 좀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, 그러면 이제 굴삭기 업체를 또 찾는 게 중요하잖아요.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업체가 이제 굴삭기에 대한 뭐를 하는지 모르니까. 그래서 국내 증시 들어가셔서 제가 얘기한 대로 이 테마 누르시고 테마명 정리하셔서 여기 보면 이제 건설기계를 보면 되겠죠. 건설기계 누르시면은 건설기계에 관련된 업체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. 쭉 나와서 뭐 이렇게 한번 하나씩 한번 클릭해 보시고
여기 기업 계열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그래서 여기 있는 뭐를 하는 회사냐 이렇게 하면은 뭐 건설기계 하동 구동품인 뭐 탱크 롤러와 캐리어 롤러 뭐 이런 걸 만드는 전제품을 만들고 있다 뭐 이렇게 뭐 나오고 있거든요. 네, 그래서 그렇게 한번 어떤 업종을 하고 있는지 보시면 되고, 그래서 저는 여기 업체 중에서 이제 동일금속하고 이제 흥국이라는 회사를 한번 확인해 봤고, 왜냐면 이 회사가 이 직접적으로 이제 포크레인에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이제 포크레인을 만드는 이런 두산 인프라코어나 아니면 현대기계건설 뭐 이쪽을 왜 투자를 하는 것보다 이 동일금속이나 이 흥국으로 잡았냐면은 이 현대기계건설이나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는 이 굴삭기 말고도 다른 이제 중장비들이 많이 있거든요. 또 뭐 이제 주택을 짓든가 아니면 이제 인프라 어떤 시설을 이제 국가 사업으로 이제 뭐 도로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계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.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게 굴삭기가 독보적이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굴삭기 매출만 하는 곳이 더 빠르게 매출이 성장을 할 수 있고, 다른 데는 이제 다른 쪽으로 기계들이 그러니까 굴삭기 외에 다른 기계들이 또 안 팔릴 수도 있잖아요. 예,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매출이 다 함께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매출의 여러 가지 장비 중에서 일부분만 올라가는 거니까, 오히려 이런 두산 인프라코어나 현대기계건설보다 동일금속이나 이제 흥국같이 이, 이 포크레인이 좀 부품에 집중되어 있는 회사가 좀 투자하기가 더 괜찮다라고 그냥 혼자 생각입니다. 예,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회사를 한번 좀 찾아봤고요. 그래서 찾아보게 되니까 이제 동일금속 같은 경우 2019년도에 매출을 한번 보니까 이제 이 회사가 굴삭기하고 이제 크레인의 부품을 납품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. 굴삭기에 관련돼서 작년에 매출이 한 577억이었고, 그다음에 크레인에 대한 매출은 287억이어서 이 굴삭기 관련된 매출은 전체 매출에서 비중이 66.7%를 차지하고 있어요. 예, 그러니까 그래도 많이 차지하는 업체죠. 한 3분의 2가 굴삭기 관련된 매출하고 있고,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굴삭기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베어링이거든요. 뭐 센터 베어링, 뭐 붐 베어링, 뭐 여러 가지 베어링들하고 스프로켓하고 뭐 저도 이제 이름을 제가 다 알진 못합니다. 예, 근데 그다음 뭐 베어링 같은 것들 만들고 있고, 프론트 러그랑 뭐 콘라드 뭐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다. 다양한 이런 포크레인에 관련된 부품들을 만들고 있다는 회사고, 또 이제 하나 또 보면은 흥국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2019년도 매출을 보니까 여기는 굴삭기 매출이 한번 보시면은 그냥 굴삭기 회사죠. 92.58%, 972억을 매출 올렸고요. 다른 부자재로서 이제 72억에서 7.42%라서, 그래서 이 흥국 같은 경우는 저는 처음에 봤을 때는 이제 이 회사를 처음 접했을 때는 뭐 흥국생명 같은 게 좀 생각이 났거든요. 뭐 보험회사나 뭐 이런 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굴삭기 업체, 굴삭기 부품 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. 그래서 그래가지고 뭐 제가 오늘 이제 영상에는 뭐 두 업체를 다 이제 체크하진 않고 좀 이제 흥국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흥국은 사업 계획 보시면은 이제 롤러 S3라는, 그래서 뭐 이런 굴삭기당 8개에서 20개 정도가 들어가는 이게 소모품이래요.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게 소모품이니까 더 좋겠죠. 왜냐면 어떤 장비 한 번 납품한 이후로 이게 마모가 되고, 왜냐면 이제 건설 장비니까 이 포크레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거친 것들을 많이 다니잖아요. 그러니까 마모가 많이 생기고 망가지는 경우가 있는데, 요 이제 이 흥국에서 담당하는 이제 이 포크레인의 이제 롤러나 이제 단조품이 소모가 돼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쪽 수요가 있다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매출이 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. 그래서 흥국에서 만드는 것들은 이제 뭐 롤러 같은 거죠. 상부 롤러, 여기 이 안에 이제 바퀴라고 해야 될까요? 요 안에 이 체인이라 그래야 될까요? 예, 체인 바퀴라고 해야 될까요? 요 안에 이제 들어가는 부품들이거든요. 그래서 상부 롤러, 하부 롤러, 그다음에 스프로켓하고, 그다음에 이거를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. 아이디어 S3라고 할까? 그렇게 해서 뭐 이런 부품들을 이제 납품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여기 한번 이제 주가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 댓글에도 좀 이렇게 저보고 이제 수급이나 이런 좀 차트 같은 것도 좀 보면서 투자하라고 이렇게 좀 조언도 해주시는 분도 계신데요. 그래서 제가 뭐 잘하는 분야가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. 그리고
보기는 보는데요. 저도 이제 뭐 이런 차트나 이렇게 보긴 하는데,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종목을 이 차트로 찾거나 그러진 않고요. 아까처럼 이렇게 저는 뭐 생활 밀착형이나 아니면 생활 속에서 제가 어떤 변화를 감지할 수 있거나, 아니면 좀 뉴스를 보면서 좀 어떤 수혜가 예상되는 게 있으면 그런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가져서 이제 종목을 찾아보고, 물론 이제 투자를 하고 나서부터는 좀 이제 이런 수급이나 이런 걸 좀 보죠. 왜냐면 이렇게 좀 이게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을 때는 좀 상승 여파가 좀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뭐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좀 홀딩을 한다든지, 이제 좀 투자를 이미 한 상태니까 좀 더 가지고 있다든지, 아니면 비중을 좀 줄일 수도 있고요. 예. 그러다가 이제 뭐 좀 하락을 하거나 좀 거래량이 떨어지거나 좀 이랬을 때, 그다음 거래량이 되게 크게 나오면서 좀 하락을 하거나 뭐 이랬을 때는 오히려 회사의 매출이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 그러면 더 하락을 해도 제가 매수했던 이제 평단보다 낮아진다 그러면 오히려 뭐 추가 매수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. 예, 왜냐하면 회사의 어떤 장기적으로 좀 수혜가 예상되거나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면 이제 실적 대비해서 다시 이제 주가 그래프나 이제 가격이 올라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, 예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한번 3번 정도 이렇게 거래량이 좀 높게 나온 때가 있었고, 최근 들어서는 아직은 뭐 이 1000만 거래량 이상 나온 게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약간은 뭐 보합 상태라고 해야 될까요? 예, 그렇게 아마 유지되고 있는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회사를 한번 보시게 되면, 그래서 6월 8일이죠. 예, 2020년 6월 8일 날에 이때라고 해야 되겠죠. 이때가 이제 제일 비쌌잖아요. 제일 최고가로 했고, 그날 이제 마감한 게 4,775원이거든요. 예, 그리고 여기 회사가 이제 유통 주식이 1232만 2,696주가 있어요. 그러면은 두 개를 곱하면은 이게 한 주당 가격이고, 지금 유통되는 주식 숫자가 이 정도니까 한 588억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때 이제 가격이 최고점으로 비쌌을 때가 한 588억이라는 뜻이에요. 588억이고, 이거를 한 작년 순이익이 한 70억 정도 됐거든요, 이 회사가. 그래서 작년 순이익 대비 시총을 한번 나눠보면 한 8.4가 나오거든요.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P 레이쇼라고 얘기해요. PER 구하는 게 이제 순이익으로 시총을 이제 나누면 그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한 8.4배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, 8.4배면은 이제 밴드 차트로 봤을 때는 이제 퍼밴드죠. 퍼밴드로 보시면은 한 81.4니까 9가 9.8이니까 이 밑에였겠죠. 이 정도. 그게 아직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렇게 보시면 되죠. 지금 그렇게 높은 단은 아니다. 한 9.8까지 올라가면 이제 역사적인 이게 퍼밴드잖아요. 역사적인 이제 PBR 밴드고. 우선 이제 퍼밴드 같은 경우는 이제 PER 같은 경우는 구하시는 게, 이걸 왜 이렇게 하셔야 되냐면은, 여기 보시면은 그냥 이때보다 한마디로 이게 지금 4,000원 하잖아요. 그리고 만약에 그 흥국의 주가가 4,000원이었다. 그런데 만약에 이게 만약 2,000원까지 떨어졌다면 절반이 떨어진 거잖아요. 그럼 굉장히 우리가 싸다라고, 이제 그 주가가 많이 떨어졌네, 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, 문제가 만약에 이 회사의 실적이 작년도 70억이었는데 만약에 올해 예상 이제 그 순이익이 한 35억, 아니 30억, 절반도 안 된다 그러면은 이 회사의 가치는 절반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. 그게 원래 맞는 건데, 그럼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 회사 주식이 4,000원을 하다가 이게 2,000원을 해도 비싼 거죠. 왜냐하면 이 회사는 작년 대비해서 실적이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. 그래서 이제 퍼밴드는 역사적으로 이 회사가 이 시기 때 그러니까 PER 그 비율이 얼마가 됐는가를 알려주는 거거든요. 왜냐하면 이렇게 구해야지 정확한 게, 회사가 계속적으로 이 주가가 변하는데 그때마다 벌어들이는 수익이 있을 거거든요. 순이익이. 그거 대비해서 그 시기에 퍼밴드는 몇이었냐, 이제 그걸 보는 건데, 근데 이거를 또 보는 이유가, 이 퍼밴드가 어떤 이 초록색을 이렇게 치고 나간 경우가 많이 없잖아요. 이렇게 치고 나갔다가도 금방 다시 내려왔으니까, 약간의 어떻게 보면 이 시장성에, 이 시장에서 이 흥국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어떤 투자자들이 이 P 레이쇼, P 밴드, 죄송합니다. PER 차트, 퍼 차트로 구했을 때, 퍼밴드 차트로 구했을 때, 한 9.8배 이상 되면은 사람들이 조금 이제 투자로서 좀 부담을 느끼는 그 구간이구나라를 보시면 되죠. 그래서 나도 이제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랬을 때 이 회사의 순이익을 좀 예측해 봐서
현재의 시가총액에 대비해서 한 9.8보다 미친지를 보면서 이제 투자를 하거든요. 예, 그렇게 좀 이제 하는데, 그래서 한번 이제 간단하게 한번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게 분기별 매출이에요. 그래서 분기별 매출이 작년도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더 늘었거든요. 그러니까 아까 1분기 좋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. 근데 그렇게 보면 1분기, 2분기 때는 작년도보다 안 좋았는데 3분기 때 굉장히 많이 좋아졌나 봐요. 그러니까 작년도 1분기의 매출 비교했을 때 더 많이 늘어난 거죠. 예, 그리고 작년도에 이렇게,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게 1분기, 2분기, 3분기, 4분기는 이제 더해서 한 70억 정도의 순이익을 했는데, 올해는 이제 1분기 때 벌써 30억 정도를 했거든요. 그리고 2분기 때도 아마 조금 더 좋을 거라고 아까 예상을 하고 있고,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지표들에서 아까 5월 달까지 매출이 더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분명히 올해 작년에 21억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나올 거고, 그다음 3분기 때는 이제 직접적으로 그런 홍수 피해를 입은 지역에 이 포크레인 그런 제품들이 들어갈 거고, 마모도 많이 생길 거기 때문에 더 아마 3분기가 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.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뭐 4분기 정도 되면은 뭐 어느 정도 좀 뭐 마무리돼서 조금 수요가 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, 2020년 1, 2, 3, 4분기가 굉장히 매출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, 여기 이제 이익률 같은 경우도 벌써 이제 올해 1분기 때 굉장히 좋아진 거죠. 13.43% 영업이익, 그리고 순이익은 10.31%. 그러니까 한마디로 순이익이 10.31%면 100만 원에 대한 매출이 일어났을 때 다른 거 뭐 비용이나 원가나 이런 거 다 빼면은 한 10% 남는 거니까 한 10만 원 정도 남는다는 거죠. 그 정도 이제 비즈니스를 한다는 건데, 지난번 지난 작년 1, 2, 3, 4분기보다 이렇게 순이익률이 더 늘어나는 거죠. 작년에 1분기 때는 100만 원 팔면 6만 원 남았고, 7만 5천 원 남았고, 뭐 7만 3천 원 남았고, 5만 7천 원 남았는데, 올해 1분기는 똑같이 100만 원을 팔아도 10만 원이 남고, 문제가 더 많이 팔았잖아요. 그럼 더 이익이 많이 남겠죠. 예. 그래서 이제 단기순이익이 더 이제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고요. 이익률 증가해서. 네. 그래서 이제 올해 제가 이제 예상을 작년에 한 순이익이 한 70억 정도 됐고, 올해 이제 제가 봤을 때 38억 했었고, 2분기 때 조금 더 덜 나올 테니까, 더 잘 나올 테니까 뭐 한 4, 50억 정도 될 거고, 벌써 두 개를 합치면은 한 뭐 50억 된다 그러면 한 45, 한 85억 이 정도 될 거거든요, 벌써. 거기다가 3분기 때도 굉장히 잘 나올 거고, 한 3, 40억 더 붙는다 그러면은 벌써 이것만 해도 거의 120억 되거든요. 그리고 4분기 때 떨어진다고 해도 뭐 2, 30억 붙는다 그러면 이래저래 한 140억 가까이는 될 거예요. 예, 140억인데 보수적으로 제가 잡아서 뭐 어떻게 또 이슈가 나올지 모르니까 한 120억을 잡아서 한번 본다 그러면은, 시총이 120억일 때 퍼죠. 예, 퍼가 7 정도 될라 그러면 시총이 한 840억 정도 돼야 되고요. 시총이 840억이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유통 주식으로 나눠봤을 때, 그럼 한 주 가격은 6천, 요걸로 볼게요. 예. 퍼가 7일 때 올해 순이익을 만약 120억 예상한다 그러면 퍼가 7일 때는 시총이 한 840억 돼야 되고, 한 주당 주가는 6,816원이 되는 거고, 퍼가 8 정도 된다 그러면 시가총액 한 960억 돼야 되고, 주가는 7,791원이 되는 거거든요. 예. 그다음에 퍼가 이제 9 정도 되는 거죠. 퍼가 한 9 정도 된다 그러면은 시총은 한 1,080억 정도 되고, 주가는 6,764원이 될 거예요. 예, 그래서 뭐 이때까지 이만큼 올라갈지 안 갈지는 저도 예상을 할 수는 없지만, 지금 현재 가격은 올해 이제 종가가 한 4천 얼마 되는 것 같거든요. 한 4,100원 정도 될까요? 이 정도 되는데, 그러니까 4,100원이네요. 예. 지금 올해 종가 4,100원인데, 지금 굉장히 진짜 이렇게 실적이 좀 그런 중국 쪽으로 많이 이제 굴삭기 매출이 좀 나오고, 그래서 올해 만약에 실제 매출이 120억 이상으로 된다고 하면은 이 퍼밴드죠. 퍼밴드가 한 6.3배 이상이니까 뭐 7, 8, 9면 다 이 안에 들어가는 거죠. 예, 이 붉은색이 6.3배고 이제 초록색이 9.8배니까 이 7, 8, 9는 다 이 안에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안에 계속 이 회사의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나 수익 대비 이 주가는 여기에 머물렀었기 때문에 이 구간 안에 적합한 가격이거든요. 지금 뭐 7일 때는 한 6,800원, 8일 때는 7,700원, 뭐 9일 때는
죄송합니다. 이게 죄송합니다. 예, 8,760원입니다. 예, 퍼가 9일 때는 8,764원. 이거 오타입니다. 죄송합니다. 예, 예. 그래서 예, 퍼가 9일 때는 8,764원. 예, 이 정도 될 건데, 예, 뭐 이렇게까지 뭐 급등이 뭐 연말까지는 뭐 나올 수도 있는데, 뭐 이렇게 될지는 안 될지 모르겠고, 현재 구간에서는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요. 네. 뭐, 그리고 이제 영상은 제가 이제 이 정도까지 만들었는데요. 그래서 이런 쪽에 해서 좀 그쪽으로 뉴스를 계속 보니까 좀 괜찮아질 것 같고, 이런 굴삭기 관련된 이런 업체가 이제 흥국이라는 업체가 있어서 가격대가 이제 지금 이 정도 구간에 와 있다는 거고,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는 거는 이거는 제 개인 생각이고요. 또 중국의 어떤 이런 자연 변화가 어떻게 또 바뀔지도 모르고, 또 뭐 흥국에 어떤 이슈가 또 생길지도 모르고, 뭐 거래 뭐 진짜 어떤 경우는 뭐 제품이 불량 나가지고 굉장히 수혜가 좋은 그런 업황을 가지고 이런 회사도 이렇게 디폴트라 그러죠. 이제 불량품 나와가지고 회사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막 이런 경우도 생겨요. 그러니까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가졌지만, 만약에 뭐 그렇다고 이거를 제가 이제 매수하라고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, 예,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,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굴삭기나 좀 이런 쪽으로 업황이 굉장히 좋아진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동일금속이나 이런 뭐 흥국 같은 회사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, 이런 적정 밸류를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이런 식으로 좀 뭐 봤는데, 어떤 분들은 이제 뭐 다른 방식으로 이제 또 뭐 차트를 이용해서도 뭐 수급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도 굉장히 좀 회사에 대한 분석이 가능할 거고, 뭐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개인들이 또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매수를 하기 위해선 접근하는 방식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거는 이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. 영상 오늘 여기까지 만들었고요. 예.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지금 밖에 비가 내리고 있어요. 그래서 막 천둥번개가 쳐가지고 이게 영상에 좀 이게 녹음이 같이 되지는 않을까 좀 걱정이 좀 됩니다. 예. 그러면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